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마저 판단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망가져버렸는데요. 마치 뇌가 고장난 환자들처럼 보입니다. 이 내란 잔당 무리들은 위헌위법적인 내란 사태를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판단해 계엄을 실행했다는 궤변과 헌법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는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 거죠.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10일 국힘당 의원들과의 접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김기현 국힘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윤석열을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첩에 적어온 윤석열 발언을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민께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기는 그런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가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뜻을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정점식, 이철규, 박성민 의원 등 당내 친윤석열계가 함께했는데요.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저희가 듣기엔 매우 타당한 절차였다는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미쳤다는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그냥 다 환자인 거죠. 지난 3일 국힘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선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7일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의 면회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옥중정치라는 비판이 일면서 윤석열 측은 이날 친윤계 면회를 마지막으로 정치인 접견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눈치를 보기는 보는 모양입니다.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결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 진행되는 반헌법적 선동행위, 이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대통령이 맞나 싶습니다. 빨리 파면시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요. 존재 자체가 해악인 인간, 그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은 집권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데 대해 어쨌든 윤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된 일이라며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가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자괴감을 나타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비율로 따지면 적었지만 윤석열을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들의 반대였는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욱하기를 잘하는 성격이라든가 자기 제어를 잘 못한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을 챙기는 스타일이다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윤 총장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하고 조 수석은 검찰개혁이라는데 너무 이제 마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할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다 할까? 어쨌든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그 순간이 조금 두고두고 이제 그 후회가 되죠. 문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밤에 대해선 유튜브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빨리 서울에 가서 외신 기자회견이나 농성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민주당 중심의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너무나도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크다며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인데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해임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퇴임을 압박했다면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가 반발하고 역풍이 생기면서 대선에 큰 악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건의해 해임할 수 있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시도했다며 그 과정이 잘 처리됐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아 해임도 못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그 사람을 키워줬다고 수레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필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내친 김에 민주당 수박들 이야기도 좀 할까 하는데요.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와 강성 지지자들의 폐쇄성 문제를 주장한 고민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고 의원의 발언은 지나쳤다며 당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과한 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는데요. 그렇게 망하게 한다든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좀 과한 언어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서로 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조금 과한 언어들을 동원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선배격인 박 의원은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집에 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앞서 고민정 의원은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를 비판한 유시민 작가 등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도 입틀막 현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이후 SNS에 거듭 글을 올려 윤석열이 파면되면 혐오 사회가 종식될지 의문이다. 새 세상이 열리면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극단적 갈등이 마무리될까라며 정치가 증오와 혐오 사회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당내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지금 내란 숙의 윤석열과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해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며 친명과 비명 간 갈라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꼭 굳이 수박이라는 비판을 받을 짓을 골라 하며 왜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느냐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나가기도 바쁜 시간에 내부 총질의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이들이 원하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겨달라는 건데요. 이제와 뭘 했다고 자신의 지분 타령을 하며 억가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쓴소리고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저 존재감을 알리고 한자리를 노려보겠다는 개수작 아닙니까? 당원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자들, 임종석, 김경수, 김부겸 등등등등 꿈 깨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말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 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 세력은 제압됐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2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우리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 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의 티끌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5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됐습니다. 수십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됐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줬던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